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가 28,700원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수소산업 진짜 가긴 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상하 프론테크 29,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 종목 올려주시고 나서 채팅창에서 이 수소산업에 대한 다양한 또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수소산업 가기는 갈 것인가? 이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수소산업만큼은 수소 관련 종목들만큼은 영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그런 수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보고요. 수소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갈까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 가운데서 추진했던 기업이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수소차, 넥소 기억나시죠? 네네. 그거 접었잖아요. 그쵸.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럼 수소산업이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끝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갈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언젠가는가에 저는 베팅하지 않죠. 가고 있는 전기차가 있잖아요. 수소차 쪽이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안 온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전기차는 이미 왔는데? 그리고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캐파 증설하고 있고, 내가 동전을 던져서, 확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80, 90%다. 그럼 저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수소 관련된 게 가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나올 것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화성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겠죠. 언젠가는. 언젠가. 근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확실한 건 없죠. 근데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지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거나 한국 가가지고 평택공장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IRL 통해가지고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이후 감축법으로 인해 수혜를 받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고 당장 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꿈만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돈이 뿌려지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네. 그죠? 보수적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앵커님이 은행장이에요. 그럼 돈을 수소 관련된 하는 데다가 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차로 지금 돈 벌고 있는 업체한테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전기차죠. 그러니까 수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해야 될까요? 돈이 좀 풀릴 때? 그렇죠. 유동장세 때. 유동장세 때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주식보다 수소가 더 좋을 거다라는 뭔가 큰 사건이 터질 때. 뭔가 확실한 뭐가 하나 나와야 되는군요. 아니면 수소 관련된 이 테마가 차가죠. 첫 테마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테마가 첫 테마야. 그러니까 처음이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나온 거야. 수소와 관련된 게. 그래서 실제로 뭐 물도 먹고 이런 것도 뭐 영상도 보여주고 처음 나온 거야.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면 코로나 요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모더나나 화이자의 이 mRNA 백신이 나오기 전에 네. 어디 효과가 있다더라. 어디에 있으니까 주식 막 미친 듯이 급등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먹힙니까? 안 먹히죠. CR도 안 먹히죠? 맞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응합니다. 수소도 한 번 나왔었잖아요. 세 번째예요, 지금. 아, 벌써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고, 그리고 현대차가 접었잖아요. 수소는 현대차가 주도를 해야죠, 어쨌거나. 수소차라는 생태계가 워낙 크니까,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차 시장이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지금은 딱히 뭐가 없나요? 수소차. 아니, 수소 관련된 거는 친환경 쪽으로 계속 부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정부 정책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확률이라는 얘기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100%냐. 근데 여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을 배정을 하면 여기다 하겠습니까? 여기다 하겠습니까? 여기다 하겠지. 그렇다고 얘가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너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나은데? 너는 10년 뒤에 돈 벌어주겠다고? 얘는 지금 당장 돈 벌어주고 있는데
근데 내 돈을 널 빌려줘야 되니 얘를 빌려줘야 되니 은행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서는 내가 널 밀어줘야 될까 얘를 밀어줘야 될까? 얘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여기 물밀듯이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10년 뒤, 5년 뒤 넌 잘 될 것 같아. 근데 얘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너는 그럼 10년 뒤에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해줄긴 해줄게. 근데 얘네들 다 해준 다음에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자금이 한 20억 있으면 전기차 쪽으로 한 19억 해주고 1억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금융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20억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5억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20조 막 이상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7조, 8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아니니까. 오늘 뭐 시간으로 더 들어와서 11조까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1억도 못 주는 거예요. 전기차도 그렇다고 많이 사지도 못해. 다른 주식들도 야금야금 사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인 거예요. 여기서 저희 수소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요. 이게 먹힐까요? 파워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다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때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때는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큼지막한 사건이 터져야 돼요. 글로벌 대표하는 기업들이 뭐 수소와 관련된 큰 정책을 발표를 한다거나 그래서 대중들의 눈을 그쪽으로 다 기울게 이렇게 사건이 발생이 된다거나 근데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무모하게 베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 내가 확실하게 유리한 자리, 리스크는 적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잃을 돈은 적고 먹을 땐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 그래야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전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28,700원이라는 가격에서 베팅을 하신 거라면 네. 비전을 보고 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10월 13일 날 밟고 올랐던 자리가 한 25,000원 정도 되는데 지수 저점이 9월 말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반등 포인트가 이 자리니까 25,000원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25,000원 방어 자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이 하락 트렌드를 지금 벗어나면서 기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34,500원 선 정도 1차 이 상단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는 한 25,000원. 25,000원이냐 34,500원이냐 이렇게 박스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소 섹터에 대해서는 가긴 갈 거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좋은 이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지금 요 확률적으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히나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함께 드렸고요. 상하프론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25,0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반등 타이밍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